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오늘장 준비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챙겨야 할 이슈들 모두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간에는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난주에 연준에서 FOMC 의사록을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지금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심이 깊어지는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오래 끄는 이제 이슈들이 있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연준의 어떤 빅 스텝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시작하는 QT 대차협회 완화에 대한 어떤 강화 이런 것들이죠. 물론 시장이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 안 했었던 것들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50bp까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25bp당 한 대씩 매를 맞는다라고 이제 직설적 표현을 좀 드리면 우리가 두 대까지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한 대만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죠. 하지만 다시 또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두 대를 또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차라리 두 대를 맞고 한 대를 맞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대를 맞고 다시 또 두 대를 맞아 이러면 또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이만큼 시장이 이제 매를 들었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계속해서 두 대를 때릴 가능성도 있어. 니네 긴장을 풀면 안 돼. 이런 신호를 주니까 시장이 더욱더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다시 불거졌죠. 이게 끝날 때 끝나지 않는 건데 결국 이런 이슈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결국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지난주 증시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 참여자들 치고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또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영국 총리가 또 방문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탱크를 또 보내겠다. 폴란드는 비행기를 보내겠다. 이제 군사적인 동맹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지금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왜 올라가다 빠지냐라는 거죠. 저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변동성을 갖는 게 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있습니다. 그게 다냐? 저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는 올랐어요. 빠지려면 다 빠져야죠. 다운은 오르고 나스닥이 빠진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빠진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고 기술주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질 만한 요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성장주들과 기술주들이 대규모 장치 산업을 하고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피해주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 애플이 돈이 없나요? 테슬라가 돈이 없나요? 테슬라가 얘네들이 지금 공장 증설하고 애플이 공장을 증설하는데 차입해서 돈을 하나요? 아니죠. 근데 무슨 상관이 있죠? 생각해보니까 금리가 그러네요. 올라가면 애플 휴대폰 안 사나요? 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피셜에 그러니까 당연하듯이 금리 인상 수혜주는 금융주, 성장주는 금리 인상 피해주 이런 공식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죠. 이 공식이 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 뉴욕 증시 봤을 때 나스닥과 다우 지수를 나스닥과 S&P 지수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죠. 다우 지수 올라가는 얘기는 왜 안 하죠? 다우 지수는 여러분들이 품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은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이제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원자재가격 급등하고 에그플레이션 나오면 생필품 직격탄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올랐네요. 왜 올라죠?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봤으니까 그리고 여러 뉴스 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딱 보면 이게 왜 빠졌나 저 잘 모르니까 뉴스 보는데 뉴스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인해주가 빠졌다. 기술주들 하겠다. 그래 기술주들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빠지고 있구나. 오케이. 그리고 핸드폰을 닫으실 게 아니라 맞는 말일까? 묘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럼 다음은 왜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밸류 논란이 좀 퍼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뒤에서도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성장주들이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렸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체면 때문에 못 울고 있는데 누군가 해주면 그것 때문에 한다라는 어떤 그런 뇌피셜인데 결국 지금 시장이 작년에 과도하게 달려와서 좀 빠져줘야 되는데 어떤 트리거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거는 어차피 해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성장주들이 작년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빠져나간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전기차주들이 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장님이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들의 하락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제
트위터를 인수했나요? 트위터 인수했죠? 네. 트위터 인수한 거랑 테슬라 주가 상승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생각해보죠.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했어. 네. 오케이. 그러면 테슬라가 트위터랑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중요한 것은 사이버 트럭을 이제 하겠다. 여러분들 뭐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사이버 트럭 이렇게 강철 이렇게 그 은빛을 해가지고 그 안 깨진다고 시연을 했는데 유리가 깨져버린 그거 기억나시죠? 그 동영상. 그 사이버 트럭이에요. 그 트럭을 출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제 출시 연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인들 앞에서 그 퍼포먼스를 벌였죠.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형태의 자동차가 나왔고 그게 이제 뭐 깨졌다 안 깨졌다 그건 해프닝이니까 그런 걸 나와서 우리가 언제 내겠다. 이거는 전 세계 투자자들과 소비자들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네. 그럼 연기를 했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할 수도 있죠. 만약에 뭐 때문에 안 돼? 얘네 기술이 안 되나? 뭐가 안 되나?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를 선뜻하려고 했을 때 이게 테슬라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기업은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뭔가 저도 벌써 의심을 하죠. 뭔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다양한 이슈머리로 올라가는데 뭐 저는 이런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은 판매량으로 얘기를 해야지 판매량이 아닌 뭐 다양한 이슈머리를 해서 올라간다? 글쎄요, 저는 뭐 그런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가치 투자자라고 저는 부르짖고 있는 저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절대 수긍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또 다음 종목으로 가져오신 게 쇼피파이거든요. 쇼피파이도 간밤에 6%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 예. 이 종목도 그럼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많이 될까요? 빠졌어요. 6%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엔비디아도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네. 3% 정도 빠졌어요. 6%대 빠졌다라는 것은 시장 대비 더 빠졌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쇼피파이라는 종목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캐나다 온라인 어떤 그 상거래 전자상거래 네. 업체입니다. 전자상거래 우리도 보면 뭐 다양한 상거래 업체들이 있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어떤 플랫폼이라는 전자상거래가 모든 걸 장악할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시각들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린 겁니다. 지금 아마존도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어떤 확장성에 대한 불안감. 지금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저게 성장주 차트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 시장이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네이버 카카오도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분들 쿠팡이라는 것이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만 적자폭은 더 커지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저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교 우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너무 그렇게 기대를 줬고 처음에는 그렇죠. 잘 모르니까 기대를 줬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적은 안 나오죠. 경제형 격화되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면 저 주가 움직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주들에 대한 의견까지 짚어주셨고요. 오늘 종목으로 테슬라랑 쇼피파이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월요일 마켓식스 시간은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